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해외로 출발하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상 와보니 코로나로 인해 공항은 정막강산입니다. 오늘은요, 이곳을 출발하여 저 멀리 네팔 히말라야 마나수르 산록에 있는 푸롱마을을 찾아 생긴 여러 일들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마나술루 자연보호센터의 직원들과 함께 중국 티베트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티베트인 마을로 가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지도의 왼쪽 계곡을 따라 걷고 걸었습니다. 무너진 절벽의 산길과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구멍이 성성한 출렁다리를 지날 때에는 아슬아슬함에 발길이 머뭇거려 스스로 민망해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등의 가축과 짐을 운반하는 당나귀 등이 산길을 막는 교통체증에도 그들이 떼를 지어가는 정겨운 모습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곡 속으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많은 폭포와 흔들거리는 출렁다리는 긴장감을 주기는 했어도 산행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일간 걸어 목적지 푸롱마을 근처에 도착하니 마을 부녀들은 따뜻한 차등을 준비하여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차를 마시고 마을에 들어서니 높은 곳에 자리한 마을의 절에서 일하던 주민들은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터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나와 환영한다는 의미의 전통의 흰천 가타와 꽃, 목걸이 등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에 감사하고 마을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 구경에 나섰습니다. 먼저 마을 해관 겸 민간요법의 전통 약방, 초등학교, 마을 공동 간이 상수도에서 물을 길어가는 아낙네들을 보며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애잔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내린 적이 없다는 비상시를 대비한 헬리콥터장은 전화가 없는 이 마을에 어떤 도움을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은 곳에 자리한 절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어두운 안에서 행해지는 예불과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과 불상이었지만 경건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기도 바퀴를 돌리는 불자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했습니다. 예불을 끝내 승려들은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절은 마을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력을 지닌 정신적 지도자로서 마을에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동의 교육기관이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등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절에서 마을로 내려와 험준한 깊은 계곡 속에 평평하게 펼쳐진 마을의 밭을 지나 이틀 밤을 묵을 촌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마을의 담을 따라 늘어선 불경 내용을 새긴 돌 경전길을 오가며 생활하는 그들의 심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촌장집은 2층 구조의 창고, 말망간 등이 있는 집으로 안에 들어가니 위험이 서린 거대한 바위산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촌장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보니 집에 몰래 들어온 히말라야 원숭이가 음식을 훔치고 있다가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촌장은 야생 원숭이와 곰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커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촌장인 가르잔의 주선으로 마을 뒤 빙하호인 해발고도 3630m의 칼타로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마을이 해발 2500m이니 1100m 이상을 등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오게 하여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주변의 만년설상 고봉들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고 쉬기를 반복하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 정상에 쌓인 눈들이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혜성들의 긴 꼬리를 남기며 우주를 항행하는 듯한 모습에 우주 한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대개는 걸어올랐지만 말을 번갈아 타고 오르는 등 화기애애하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피크닉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눈으로 둘러싸인 칼타로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평지에 모여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튀긴 콩과 감자 요리 등이 전부였지만 맛있게 잘 먹는 우리 상공 위를 헬리콥터가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초라 호수 가장자리는 얼기 시작한 모습으로 본격적인 추운 겨울로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마친 이들은 호수변에 화려하지 않은 작은 절에 들어가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은 간절함과 진솔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어 해발고도 8163m로 세계에서 8번째로 높다는 마나슬산을 바라보며 칼터로 주변을 걷거나 말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쌓여 조심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호수를 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진바군인 도구를 메고 한 줄로 서서가는 여인들의 정겨운 모습은 다름 아닌 자연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호숫가에서 즐기던 모습은 오래도록 남을 추억입니다. 이들의 삶은 고단하지만 모든 것이 대자연이 주는 혜택이라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자연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감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때 찍은 칼타로와 마을 사람들이 어울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마나슬루 자연보호센터에 보냈더니 나중에 마나슬루 자연보호지역을 홍보하는 팜프렛에 표지로 실린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수에서 하산하자 마나슬루 자연보호센터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몰라도 많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 앞에 모여 앉아 대화의 시간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빈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시설 개선, 소득 향상을 위한 좋은 작물 품종 지원 등을 요청하는 진지한 모습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마을 사정을 알아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 있는 칼타로와 연계된 사업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마을 앞을 그냥 스쳐 지나 마나슬루로 향하는 등반가를 묵게 하는 숙소, 새마을 롯지를 지어 마을 소득을 노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생계 유지를 겨우 할 수 있는 소농들이 대부분인 마을 사람들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때 절을 대표한 승려님이 절 소유의 땅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건축 부지 문제는 쉽게 풀렸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으로 한다고 하면 귀국하여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그들도 건축비만 마련되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 과연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지원금을 얻어낼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여하튼 서로 한번 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들은 마을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축제로 캠프파이어를 준비하여 마나슬루 계곡에
불꽃을 피워 올리는 가운데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춤과 노래소리는 히말라야에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2박 3일간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정도 들었지만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마나슬루 자연보호센터의 팀원과 저를 위해 마을 어귀까지 나와 차를 대접하며 또 만나기를 바라는 그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환송을 위해 나온 양 계곡의 야생동물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3박 4일간 걸어 다시 센터가 있는 고루카까지 나오니 만년설 고봉만 보일 뿐 방문했던 마나슬루 살록의 마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었던지 등산화 밑창이 너덜대어 거리의 수성공 앞에 앉아 그간 수고한 발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간 동행했던 마드프가 마나슬루 지역에서 안나푸르나 지역센터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기에 동행하여 아침 햇살로 황금색으로 변하는 안나푸르나의 일출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곳에 가서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내로 마을과 빙하호인 칼타라를 방문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